안녕하세요.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분방정식 세 번째 마지막 변수분리법 다루겠습니다. 변수분리법은 어디에 우리가 이용했습니까? 우리 물리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미분방정식 앞에서 한번 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었죠.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는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전자기에 나오는 라플라스 방정식이었고, 또 푸아송 방정식이 있고, 확산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동 방정식도 있고, 슈레딩거 방정식도 있고. 그러면 이런 물리에 자주 나오는 미분 방정식에는 반드시 독립변수가 공간과 시간, 그래서 여러 개죠.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편미분을 포함해서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편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풀 수는 없죠. 그냥 편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놔두고 풀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변수 분리법이었죠. 우리 미분 방정식을 구분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먼저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었습니까? 독립변수의 숫자를 가지고 나눴죠.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 상미분 방정식 그랬습니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편미분 방정식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종속변수를 가지고도 구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속변수가 항마다 하나만 나올 때, 1차만 나올 때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 그랬죠. 그래서 항마다 종속변수가 1차인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그렇지 않고 1차가 아닌 항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관계돼서는 재차, 비재차 그랬습니다. 독립변수만으로 된 항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항에든지 전부 다 종속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재차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종속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이, 독립변수만으로 된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방정식의 종속변수는 푸사이인데 모든 항에 푸사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재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방정식입니까?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독립변수는 t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서 종속변수는 r인데 첫 번째 좌변은 r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건 선형이 아니죠. 그래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변수만 된 항은 없으니까 이건 재차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x죠. x가 모든 항에 다 있으니까 재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미분 방정식이죠.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독립변수만으로 된 항이 우변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종속변수가 있는 항은 1차만 있으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이것은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비재차 선형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데, 물리에 나오는 편미분 방정식은 전부 다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리에 나오는 방정식은 다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은 풀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이죠. 풀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변수 분리법을 이용을 해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변수 분리법을 이용하려면 그 변수 분리법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변수 분리가 가능한 재차 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독립변수의 개수와 같은 수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2개면 상미분 방정식 2개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변수 딱 그 편미분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바로 변수 분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그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쳐다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형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먼저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종속변수 푸사이를 쓰고, 독립변수가 x, y라고 한다면 종속변수를 바깥으로 빼고 선형 미분 연산자가 x, y의 함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L, x, y, 이거는 선형 미분 연산자가 되겠어요. 근데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란 이 선형 미분 연산자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독립변수만의 함수로 이렇게 써질 때, 그래서 x와 y의 함수인 선형 미분 연산자가 x만의 선형 미분 연산자와 y만의 선형 미분 연산자의 합으로 표시되면, 그러면 이게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보기만 하고서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인지 딱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수 분리를 하느냐,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하는데 딱 4가지 단계만 우리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가 가능한 방법은 먼저 그 변수 분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두 개의 상미분으로 바꾸고, 이제 여기에 지금 편미분 방정식이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우리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만 이제 거치면 됩니다. 이 4가지 단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확인한 다음에는, 그러면 종속변수를 어떻게 하냐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인 함수의 곱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x와 y가 독립변수고 종속변수가 푸사이라고 한다면, 이 푸사이를 ux와 y와 같이 이렇게 독립변수, 각각의 독립변수의 함수로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편미분 방정식에 이것을 원식에 대입합니다. 원래의 종속변수 대신에 이렇게 각각 독립변수의 곱으로 놓은 것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해서 편미분 방정식이 이런 꼴로 됐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단계는 원래의 종속변수 UV로 양변을 나눕니다.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위쪽에 분자에 UV가 있고 분모에도 UV가 있죠. 그런데 이때 UV가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 미분 연산자가 x만의 함수이면은, 이 x만의 함수에는 어떤 것만 적용이 되냐면 ux만 적용하고 vy는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vy하고 상쇄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uv로 나눌 것 같으면 이것처럼 u분의 L1u 더하기 v분의 L2u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 분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이게 바로 이제 4번째 단계인데, 이때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눠졌을 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항은 어떠냐? 요거는 독립변수가 x만의 변수죠. 요건 어떠냐? 요거는 독립변수가 y만의 변수죠. 독립변수란 무엇입니까?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x가 변하면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는 첫 번째 항이 있고, y가 변하면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는 두 번째 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을 합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떠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상수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수값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수값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이것을 K로 놓는 거, 이게 바로 변수분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의 항이 상수다라고 하면 앞의 항이 L1U는 KU 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L2V는 마이너스 KV라고 하는 또 미분 방정식이 나왔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이것은 상미분 방정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얻는 거, 이것이 바로 변수 분리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몇 가지 어떻게 변수분리법을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의존 1차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1차 슈레딩거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x하고 t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때 이 슈레딩거 1차 미분 방정식이 변수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무엇만 가지면 1단계 이게 변수 분리가 될지 안 될지 봐야지 되는데 이런 1차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저 포텐셜 에너지가 Vx죠. 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 Vxt가 아니고 Vx이기만 하면 이건 변수 분리 형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변은 미분 연산자가 x에만 의존하죠. 우변은 미분 연산자가 t에만 의존하죠. 이렇게 변수 분리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푸사이 xt를 종속변수를 각각의 독립변수의 함수인 파이 x와 ft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원식에 대입하는 것이죠. 원식에 대입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푸사이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t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이런 꼴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좌변은 어떻습니까? x만의 함수고 우변은 t만의 함수니까 자 이렇게 놨으면 아까하고는 달리 어땠어요? 다 똑같이 같은 하나의 값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미분 방정식 두 개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변이 2와 같다고 놓으면 상미분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우변이 2와 같다고 놓으면 또 하나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수소원자 문제. 수소원자 문제는 3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는 독립인 수소원자 문제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립변수가 어떻게 됩니까? x, y, z, t 이렇게 z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이때 우리 라플라시안을 무엇으로 이용하느냐? 라플라시안은 직각좌표계는 이런 꼴이 되죠. 그 다음에 부좌표계는 이런 꼴이 되는데 우리 이런 경우에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좌표계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 변수 분리가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원자의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의 함수냐면 원점에서 전자까지의 거리인 R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R의 함수면 우리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이 구좌표계를 이용해야지 변수 분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의 함수가 될 것 같으면 이때 저기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R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변수 분리가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되니까 요거 독립변수 각각의 함수로 R, 세타, 파이 이렇게 종속변수를 세 개의 함수에 곱으로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원식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분리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것을 이 항으로 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이런 항이 나오는데 자 왜 이렇게 곱했냐면 이런 항이 나오면 이 중에서 바로 요 항만 어떻습니까? 요 항만 파이에 의존하죠. 다른 것과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상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상수로 넣냐면 마이너스 ml 제곱 이렇게 넣었는데 이 ml은 그냥 자연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풀어보니까 그렇게 놓는 게 좋아서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 어떠냐? 그러면 파이 방정식인 우리 방정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 대신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ml을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l을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이런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건 상수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잘 곱해야지 R과 세타로 변수 분리될 수 있을지 좀 보는 게 좋겠죠?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이 사인 제곱 세타만 없으면 그러면 변수 분리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고 정리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이렇게 나누고 정리해 봤어요. 자,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좌변은 독립변수 R에만 의존하죠. 우변은 어떻습니까? 독립변수 세타에만 의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개가 상수다.
이 상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L을 자연수라고 할 때 L 더하기 1 이렇게 놔야지만 이게 이제 근을 갖는 그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그래서 이걸 같은 L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상미분 방정식 두 개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타 방정식이라는 이런 두 번째 식을 얻고 그 다음에 파이 방정식이라는 이런 세 번째 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변수분리법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세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얻는데 파이식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세타식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R식은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이 세 식을 풀어서 수소 원자 문제를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수분리법의 네 가지 단계만 이용할 것 같으면 편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서 이게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물리에 나오는 경우는 예외가 거의 없이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고 그 변수 분리법 네 단계를 거쳐서 변수 분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끝내고 우리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